자, 오늘은 그냥 간단해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검색해 보는 거를 들어갈 거라서 어렵지 않고요. 인터넷에 이미지 검색하는 거 저번에 해봤고, 또 보고 싶은 영상 검색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일단 94페이지 1번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열어볼게요. 작업 표줄 하단에 파란색 E자 모양의 버튼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예요. 자, 이걸 클릭해서 열어주신 후에 우리 저번 시간에 즐겨찾기에 네이버가 있던가요? 없으시면 일단 네이버로 잠깐 이동해 가볼까요? 혹시 다음 창이 저번처럼 뜬다면 여기 검색창에다가 네이버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네이버 하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네이버 사이트로 얘가 일단 찾아줄 테고, 이 네이버 아래 여기 네이버라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네이버로 들어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번에 우리가 시작 페이지를 바꾸는 거를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네이버를 만약 시작 페이지로 다시 바꿔놓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네이버가 시작 페이지로 있는 상태로 여기 명령 부분에 홈 버튼에 여기 바로가기 메뉴 있죠? 여기 옆에 이 부분을 눌러서 홈페이지 추가 및 변경 해서 지금 네이버가 떠 있는 상태니까 이 웹페이지를 유일한 홈페이지로 쓰겠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얘를 누르시면은 그 다음에는 창을 다시 닫고 열어보면 네이버가 처음 창으로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저번 시간에 들어갔었던 내용이죠. 자, 어쨌든 이 네이버 사이트의 이 검색창에다가 지금 쳐보실 단어는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라고 적고 검색을 해볼게요. 고혈압 하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고혈압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제일 앞에는 파워링크라고 해서 고혈압에 대한 광고가 보이고요. 밑으로 내리면 지식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백과에 있는 고혈압을 눌러주시면 고혈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내용이 많으니까 마우스에 있는 휠을 굴려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고혈압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이 있죠. 내가 만약 동영상을 보고자 한다면 이 플레이 버튼 쪽에 보면 손가락 표시가 떠요. 이때 클릭해서 보시면 이 동영상도 열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 자, 일단 여기 동영상에서 사람의 보시면 순환계 줄여보면 얘가 총 2분 9초짜리 영상이고 지금 이 파란색이 지금 진행된 정도인데요. 12초 동안 진행이 됐다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전체 화면.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동영상을 크게 볼 수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플레이돼서 펌프 보여요. 작용을 하는 다시 심장과 일시중지는 여기 젓가락 같은 모양 파이프 있죠? 역할을 요거는 일시중지. 만약에 동영상을 이렇게 크게 보다가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ESC를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집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고혈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건데요. 어렵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잘 안 된 분들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볼게요. 그러고 나서는 문장을 이용한 정보 검색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았죠? 그쵸? 자, 고혈압 다 봤어요, 이제. 그래서 이 창은 닫고 딴 거 볼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면 여기 탭에 고혈압의 X 보여요, 여기? 요거 X? 요거 누르세요. 자, 요 고혈압의 X 누르면 요 탭을 닫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고혈압 찾았던 검색 결과 창이 다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뭐 딴 것도 볼 거면 또 누르면 되고, 지금은 딴 걸 볼 게 아니라 이번에는 95페이지 스텝 2에 있는 고혈압에 좋은 음식을 찾아보고 싶어요. 이제 고혈압 찾아봤으니까
내가 이제 고혈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혹시 고혈압이라면. 그쵸? 그래서 고혈압에 좋은 음식을 찾아보려면 이 위쪽에 검색창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또 이렇게 I자 모양이 떠요. 그쵸? 이 글자에 관련된 거다라고 우리 배웠었죠? 클릭. 그럼 커서가 깜빡깜빡 생기고 여기다 이어서 적으시면 돼요. 고혈압에 좋은 음식이었으니까 에 좋은 음식 마저 적을게요. 자, 이렇게 적고 엔터를 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혈압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검색이 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요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식백과의 두 번째 있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 좋은 음식들이라는 요 검색창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혈관 건강을 지키는 좋은 음식들이라는 제목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니까 손가락 모양이 떴어요. 이 손가락 모양이라는 건 눌렀을 때 다른 곳으로 넘어가더라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져서 다시 탭이 열렸고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휠을 굴려서 내용을 가볍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탭을 눌러서 닫으시면 창이 이렇게 닫아져서 나왔는데요. 혹시 아까 예리하신 분은 보셨을지 모르겠다. 자, 아까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어요? 파란 색깔이었죠.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내용을 보고 나오면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이미 봤던 거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니까 내가 뭘 봤고 내가 뭘 안 봤는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어려운 거 없었죠? 자, 스텝 3번은 사실 저번 시간에도 했었던 거예요. 한번 가볍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 검색란에다가 벚꽃을 입력해서 엔터를 쳐볼게요. 자, 요 검색란에다가 내용 클릭하시고 쑥 지워요. 지우실 때는 커서의 앞에 걸 지울 거기 때문에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쫙 지워졌죠? 여기에다가 적어볼게요. 뭐라고 적을 거냐면 벚꽃 하고 엔터를 치면 벚꽃에 대해서 찾아줄 거예요. 자, 잘 찾아졌을까? 제가 한 번씩만 볼게요. 자, 벚꽃 그림을 찾고자 한다면 벚꽃이라고 쳤을 때 통합 검색에서 벚꽃에 대한 지식백과사부터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이번엔 그림만 찾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요? 이미지로 가면 돼요. 자, 이미지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벚꽃에 대한 이미지만 쫙 찾아줍니다. 예쁜 이미지들 많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 한 개를 골라볼게요. 클릭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어차피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것도 고르면 되니까 마음에 드는 거 그냥 클릭. 자, 하나 선택했어요. 난 이거를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볼까요? 여기 찾아진 그림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이라고 뜹니다.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넘겨서 98페이지 4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저번에도 했던 거라. 자,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클릭해보면 어디다 저장할 건데? 라는 저장 창이 떠요. 우리 어디다 저장할 거냐면 얼마 전에 본인 이름 폴더 만들었었잖아요. 거기다 저장할 거예요.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자, 일단 문서로 가야 되겠죠? 자, 우리 문서에다 만들었으니까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를 따다.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었나 보다. 내가 반이 여러 개라 가지고. 자, 그 다음 파일 이름에다가는 내가 알아보기 쉽게 벚꽃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벚꽃. 벚꽃이 있으면 벚꽃 1이라고 적으셔도 돼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그 전에 저장했었던 게 없어지면서 새로 저장하는 걸로 덮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똑같은 이름이 있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세요. 자, 저장. 자, 이렇게 해서 벚꽃을 저장해 봤는데 잘 저장이 됐나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저장하신 분들은 인터넷 창 닫아보세요. X. 저장한 경로를 찾아가실 때는 시작 버튼에 문서에 저장했으니까요. 그쵸? 문서에 여기서 이제 본인 이름 폴더를 따닥 들어가셔서 보시면 벚꽃 잘 저장돼 있죠? 자, 이렇게 내가 문서 저장한 거, 이미지 저장한 거 잘 저장됐는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셔서도 확인해 보세요. 잘 안 되신 분은 저랑 같이 한번 더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벚꽃도 저장했겠다. 이 벚꽃을 혹시 열었다면 저처럼 이렇게 닫아주시고 이 벚꽃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바탕화면 배경으로 설정이 있어요. 벚꽃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바탕화면 배경으로 설정을 만약에 클릭하면 이렇게 벚꽃이 배경으로 깔려집니다. 제가 이거 벚꽃을 배경으로 깔았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 핸드폰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을 했어요. 그러고 핸드폰 사진이 경치가 진짜 좋은 핸드폰 사진을 찍은 게 있다면 그거를 마찬가지로 배경으로 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 사진이 만약 있다면 그 가족 사진 위에서도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배경으로 깔면 아주 쉽게 깔려요. 자, 근데 지금은 깔아도 안 이쁘긴 하다. 그쵸? 정신없다 지금은. 정신없어요? 저랑 똑같아요? 그러면 바탕화면 위에서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우리 저번에 그냥 기본 바탕화면 바꾸는 거 배웠었잖아요. 개인 설정으로 가보실래요? 개인 설정에 배경 색깔을 요거 우리 윈도우 배경 요걸로 선택을 하고 닫으면 이렇게 윈도우 배경으로 다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유튜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들어가 볼 거는 여기 있는 크롬 브라우저로 들어가 볼 거예요. 좀 알록달록하게 생긴 동그란 공 있죠? 얘가 크롬 브라우저라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학원이다 보니까 여기 이 자리에다가 제가 스피커를 꽂아 놓지는 않아서 여러분들 거는 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혹시 소리를 들어보실 분은 가지고 계신 이어폰이 있으면 이어폰 단자에 꽂아서 소리 들어볼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일단은 그러면 동영상 검색을 해볼 건데요.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스텝 4번. 자, 크롬 브라우저를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그러면 크롬 창이 나왔어요. 여기에 검색바가 있죠? 이 검색란에 유튜브라고 적어볼게요. 유튜브 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를 검색을 해줘요. 자, 여기서 이제 유튜브를 들어가 봅니다. 자, 유튜브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여기 위쪽에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동영상을 이제 검색을 해볼 건데요. 책에서는 99페이지에 2번에 봄에 듣기 좋은 노래를 쳤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봄에 듣기 좋은 노래를 쳐볼게요. 하고 검색을 해보면 봄에 듣기 좋은 노래 모음이 이렇게 찾아져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내가 여기서 원하는 노래를 클릭해서 들어본다면 자, 유튜브에서는 별의별 걸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넘겨서 보시면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에 화분 분갈이를 검색하려잖아요.
내가 만약에 화분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통 분갈이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면 유튜브의 검색창에다 화분 분갈이 이렇게 쳐보면은 화분 분갈이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 중에서 분갈이 하는 방법 중에 마음에 드는 방법을 눌러서 보시면 그 화분 분갈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론 마찬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광고가 나와서 광고 건너뛰기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화분 분갈이 하는 법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살짝 구도가 다르죠? 자,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해 보시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좀 주세요. 자, 만약에 보실 때 화면을 좀 더 크게 보고 싶다면 여기 밑에 보시면 전체 화면 있어요. 이걸 누르면 화면을 크게 볼 수가 있고, 자,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 얘가 게 좀 시끄러우니까 잠깐 줄여 소리를 멈춰보면은, 어쨌든 요게 이제 전체 화면,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게 뭐냐면 얘는 이제 자막. 내가 만약에 어떤 영어 어떤 연설 같은 걸 듣겠다 뭐 이러면은 자막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자막. 그 옆에 요 설정, 톱니바퀴는 설정이에요. 여기는 이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강의 같은 걸 혹시 들으신다면 속도를 좀 빨리 듣고 싶으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재생 속도를 조절해서 이 사람이 빨리 얘기하는 것처럼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일단 빨리 바꿔볼게요. 언제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중간에는 보통 그럼 엄청 빨리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내가 자막도 설정할 수가 있고 재생 속도도 조절할 수가 있더라. 네, 요 정도 일단은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유튜브 보시는 거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일단 오늘은 제가 메일을 안 만들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저희 메일을 만드는 걸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챕터 15번은 일단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메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숙제가 하나 있는데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생각해 오시는 거예요. 기존에 HRD 아이디가 아마 거의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 가지고 오셔도 돼요. 근데 아마 비밀번호는 약간 바뀔 수가 있는데 일단 아이디 만드는 규칙을 말씀드리면 영문 숫자 섞여서 8자 이상으로 만드셔야 돼요. 아이디는. 그리고 아이디를 만들 때 예를 들어 1, 2, 3, 4, 5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숫자는 좋지 않고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생년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 전화번호 이런 건 입력하지 못하게 막는 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 말라고요. 그죠? 그리고 비밀번호는 아이디랑 3자 이상 동일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넣을 때 1, 2, 3, 4, 5 이런 식으로 숫자가 연속된 숫자는 안 되고 3자 이상 동일한 숫자가 들어가는 것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비밀번호 또한 영문 숫자 섞어서 또는 특수문자까지 들어가게 해서 8자에서 한 10자 정도를 만들게 되니까 참고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요. 우리 HRD 아이디 비밀번호는 다 있어요. 그 아이디라도 좀 알아가지고 오시면은 만드실 때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122페이지, 200페이지 없어요. 122페이지예요. 펴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저도 유튜브 창 닫을게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걸 이제 찾아보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지도에서,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지도로 가려면 네이버에 지도라는 데를 누르시면 돼요. 만약에 한일컴퓨터학원을 찾겠다. 그럼 장소에다 한일컴퓨터학원을 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저희 책에는 경복궁이 나와 있어서 첫 번째는 제가 경복궁을 설명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한일컴퓨터학원을 찾아보니까 뭐 방문자 리뷰, 블로그 리뷰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밑에 뭐 제로카드 가맹점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보이긴 하네요. 어마나 순도 누구야. 네, 어쨌든 하늘 컴퓨터 학원이 어디 있고 어디 근처에 있는지도 이렇게 우리가 지도로 볼 수가 있죠.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온다면 얼마나 걸릴까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땐 거리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1번 출구서부터 클릭해서 하늘 컴퓨터 학원까지 보면은 도보로는 대충 7분 거리다 라고 나오네요. 그쵸? 8분? 8분 정도 좀 늘려보니까 그죠? 보통 걸으면 한 8분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빠른 걸음에 속하는데 제가 걸었을 때 한 7분 정도 나와요. 근데 그거는 뭐 개인 차이니까. 보통 걸음으로 한 8분 나온대요. 그쵸? 그래서 거리가 얼마나 걸릴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 한일 컴퓨터 학원에 왔는데 근처에 은행이 필요해요. 또는 근처에 약국에 가야 돼요. 또는 근처에서 짜장면이나 뭐 아니면 분식집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근처에 이제 지역을 찾는 게 이 근처를 보니까 뭐 라이스볼이라는 분식집이 있고 김밥나라 중국점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더 많이 나오면 좋은데 분식집이 등록을 별로 안 해놨나봐. 어쩔 수 없죠 뭐, 그죠? 약국 찾을걸. 약국을 근처에 찾아보면요, 요렇게 약국들이 있다라는 것도 보여지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도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어려운 건 없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서 질문사항 주시고요. 문제없이 다 확인하셨다면 길찾기, 버스, 지하철까지 한 번에 또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찾기가 별로 어려운 건 사실 없어요. 자, 여기 길찾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길찾기를 눌렀을 때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물론 책에는 서울역 1호선, 경복궁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지금 출발할 게 학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죠. 여기 책에 나온 대로 물론 서울역에서부터 경복궁도 좋긴 좋은데 우리가 자주 가는 길을 찾아봐야 조금 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출발지는 저는 한일컴퓨터 학원. 그러면 여기 한일컴퓨터 학원 뜨죠? 도착지는 예를 들어 우리 집 주소 아니면은 집을 좀 찾기 그러면 예를 들어 내 집 근처에 있는 어떤 상호 같은 걸 쳐봐도 되고요. 저는 그냥 롯데월드 타워로 할게요. 그래서 도착지는 롯데월드 타워. 이렇게 해서 누르고 길찾기를 눌러보면 한일컴퓨터학원에서 롯데월드 타워까지 320번을 타고 가면은 26분 걸린대요. 2311을 타고 가서 가는 방법도 있는데 걔는 35분, 중곡역에서 건대입구에서 잠실역으로 가는 건 32분, 4212 타고 건대입구에서 환승에 가는 건 36분. 이렇게 여러가지 중곡동에서부터, 그러니까 한일컴퓨터원에서부터 롯데월드 타워까지 가는 여러가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중에 여기 상세 보기를 눌러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가는지가 나와요. 한일컴퓨터학원에서 도보로 28m 걸어서 중곡동 종점에서 승차한 후에 320번 버스를 타고 10개 정류장을 쫘르륵 이동을 해서 잠실역에서 도보로 217m를 걸으면 롯데월드 타워가 나와요.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죠. 근데 도보로 어느 방향으로 217m를 걸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이 근처를 잘 모른다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찍어 보시면 근처의 지도가 좀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중앙의 정류장에서 내려서 걸어서 가면 된다라는 걸로 보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찾아보시는 게 가능해요. 만약에 왜 요즘은 좀 코로나 때문에 좀 뜸하실 것 같긴 한데요. 요 무렵쯤 되면은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고 원래 잔치가 좀 많은 무렵대요. 가을 무렵에가. 그쵸?
그럴 때 우리가 어딘가를 이렇게 찾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작 부분서부터 내가 갈 끝에 부분까지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으시면 어떻게 가면 되겠다라는 게 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얘는 대중교통으로 가는 길, 그 옆에는 자동차로 가는 길. 자동차로 가는 것도 28분 정도 걸리는데요. 여기 보니까 빨간색 이런 구간들 보이죠? 여기는 이제 막히는 구간, 요 중간엔 공사 구간이 있네요. 그래서 조금 걸릴 거래요. 28분 정도 잡고 있네요. 도보로 가면, 걸어가면은 1시간 41분 걷는데요. 운동하러 가지 않는 이상은 걸어가진 않을 것 같아. 그죠? 자, 자전거로 갈 때는 33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내가 출발지서부터 도착지까지 가는 길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롯데월드 타워로 찾아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롯데월드 타워로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이 원하시는 어떤 경로가 있다면 그러한 경로로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나서 버스랑 지하철 노선도도 한번 가볍게 살펴볼게요. 자, 이제 버스를 눌러주세요. 버스. 만약에 버스 번호가 궁금한 거죠. 뭐 320번이 어딜 가는지, 2012가 어딜 가는지. 버스 번호를 여기다 적어보시고 엔터를 쳐보시면 그 버스에 대한 정보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 버스를 쳐보니까 이 버스는 요렇게를 돌아다니는 버스네요. 시내서부터 여기 중구까지를 돌아다니는 버스가 2012 버스고 어디에 지금 버스가 가고 있는지가 이렇게 보여지니까 근처에 왔구나 같은 것들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운행시간도 첫차와 막차 운행시간과 배차 간격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렵진 않죠? 버스 정류장으로 쳐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곡동 종점이다. 그러면 저희 학원 근처니까 중곡동 종점의 신성시장 앞방면을 보면은 320번은 4분 있다 온다. 2012는 6분 있다 온다. 227은 7분 있다가 온다. 이렇게 얼마나 있다가 오는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서 나오기도 해요. 자, 이제 지하철 보겠습니다. 지하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지하철 노선도가 나와요. 물론 이 노선도에서는 마우스를 누르면서 끌어주시면 화면을 이렇게 넘겨볼 수가 있고요. 휠을 굴리면 확대, 반대로 굴리면 축소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곡역에서부터 만약에 모란역까지 가야 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가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곡역에서부터 모란역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지하철 노선도로 어떻게 가면 되는지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일단은 아마 중곡역에서 간다면 7호선을 타고 갔다가 강남구청에서 수원분당선으로 갈아타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럼 45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어떻게 가면 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는 게 지하철 노선도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기차도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서 출발 기차역과 도착 기차역을 쳐서 일정을 찾아보면은 시간표를 조회해주는 그런 기능도 하나 더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실제 여기서 찾기보다 이후에 우리가 코레일에 가입은 아니고 코레일에서 예매하는 거를 해볼 거거든요. 그때 보는 걸로 할게요. 요거는. 자, 일단 여기에서 버스 검색, 지하철 검색까지 한 번씩 확인하시고 이따가 그럼 30분에 카카오 맵이라는 걸 하나 설치를 해서 핸드폰으로도 간단하게 길찾기를 해볼게요. 한 5분 정도 검색해 보시고 30분에는 카카오 맵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우리가 지도 어플을 설치해 볼 거거든요. 스마트폰에 보시면은 요 세모난 모양 플레이스토어가 있을 거예요. 플레이스토어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요 검색에다가 클릭하시고요. 위쪽에 요 검색창에 클릭하시고 여기다 카카오 맵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카카오 맵 지도 내비게이션 길찾기 위치 공유 어플이 보일 거예요. 이거를 클릭.
요거를 설치해 보세요. 저는 지금 설치가 돼 있어서 열기로 뜨는 거고, 여러분들은 찾아보시면 아마 설치하라고 뜨면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아마 처음 들어가시는 분은 뭐 허용하라는 이런 내용들 뜰 거예요. 허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 동그란 표시는 지금 제 위치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서 있는 곳의 위치, 앉아 있는 곳의 위치가 나올 건데요. 여기 화살표 보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요 화살표는 제가 서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뒤돌아 서게 된다면 대로변을 등지고 서 있는 거잖아요.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죠. 그쵸? 네. 그래서 GPS가 좌우를 한다고 해서 잘 안 되고 이 핸드폰 방향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다만 이제 GPS로 인식이 되는 거다 보니까 실내에서는 좀 감도는 좀 떨어져요. 네, 어쨌든 이게 이제 내가 있는 방향이고 이게 이제 내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쪽에서는 지금 보면은 내 근처에서 내가 어딘가를 찾고 싶을 때 여기다가 쳐서 찾을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만약에 내 근처에 뭐 아까 짜장면집? 그래요? 뭐 짜장면집 찾는다 쳐봐요. 그러면은 아이고 나가버렸네. 잠깐만요. 들어갈게요. 자, 여기 검색창에다가 제가 만약에 짜장면 뭐 중국집 뭐 이렇게 쳐보면은 이 근처의 집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쳐서 여기 위치에서 202m, 뭐 457m, 뭐 428m 나오니까 이렇게 눌러보시면 어디 있는지가 보이고, 만약 거기까지 갈 거면 길찾기에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는 이 근처, 내가 지금 있는 근처에서 예를 들어 저도 연수 가면은 저기 뭐 천안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요. 그러면 그 근처에 뭐가 있는지 내가 알게 뭐야. 그쵸? 근데 먹고 살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찾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찾으면 굉장히 편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요 밑에는 뭐냐면 집을 등록해주세요 라고 떠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요거는 등록을 해두셔도 되고 해두지 않으셔도 돼요. 해뒀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어디에 있던 간에 집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길을 얘가 알아서 검색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가 만약에 어딘가를 이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한일컴퓨터학원에 있지만 아까 롯데월드몰에 간다 했으니까 저는 롯데월드 타워를 간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이 위에 검색창에다가 터치를 해주시고요. 여기 위에 터치, 여기다가 롯데월드 타워라고 검색을 해보면 롯데월드 타워가 찾아졌죠? 여기 길찾기, 여기 이제 길찾기예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자동차로 갈 때, 대중교통 타고 갈 때, 걸어갈 때, 자전거 탈 때의 경로가 쭉 나와요. 일단 기준은 대중교통 타러 갈 때가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나오는데 31분 걸린대요. 눌러보면은 어떻게 가는 데다가 보이고, 아까와 같이 내가 이걸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면 이렇게 눌러보면 그 근처의 지도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만약 이 동그라미가 이 길대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고 있으면 난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동그라미가 이 길대로 가도록 내가 핸드폰 갖고 걸어가면 돼요. 그래서 길을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다 보신 분은 X 눌러 닫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학원 끝나고 그냥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걸어서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차 타고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은 자동차 그 정류장 보이죠? 버스 정류장. 여기를 터치해 볼까요?
그러면 320번 버스는 5분 56초에 있다고 한대요. 그러면 내가 320번 버스 타려면 좀 약간 기다렸다가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그쵸? 2012는 어때요? 곧 도착한대. 이건 죽었다 깨나도 못하. 그쵸? 아무리 근처래도. 그러면 그 다음 버스가 13분 있다가 오니까 여기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내려가도 되겠네. 그쵸? 그래서 내가 이 근처에 정류장을 찍어보면은 그 정류장에 버스가 몇 분 있다 오는지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갈 수가 있죠. 제가요 집이 어디냐면은 저기 중계동 쪽에 있어요. 은행사거리 근처에 있는데 학원에서 일단 하계역까지 가서 하계역에서 버스 타고 들어가야 돼요. 뭐 그건 뭐 중요치 않은데 어쨌든 그러면 제가 하계역까지 뭐 지금 같은 경우 날씨가 선선하니 괜찮아요. 그죠? 근데 매우 더운 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이라든지 하면은 먼저 나가서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춥고 떨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계역 근처까지 가서 저는 여기서 하계역을 찾아봐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우회전해서 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하계역 근처 이렇게 찾아보면 하계역 근처 도착했을 때 이런 버스 정류장을 눌러보면 여기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지금 1141이나 뭐 제가 타는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구나를 볼 수 있잖아요. 그걸로 대략적으로 시간을 계산해서 올라가면은 별로 기다리지 않고 버스를 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차를 끌고 다닌다. 얘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롯데월드 타워로 간다 쳐요. 예를 들어 자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이거 운전 이걸 누르면 어떻게 가는지 이렇게 표시가 나오고 여기서 27분 걸린다는데 안내 시작을 누르면 아까 전과 같이 내비게이션 음성이 나오면서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바뀌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맵은요 설치해 놓고 쓰시면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잘 막힌 부분 좀 잘 모르겠는 부분 있으시면은 질문 주세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네, 검색해 보시고 질문사항 받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수업은